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아누라다푸라,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고요. 어젯밤은 죽다 살아났어요. 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미인탈레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고 막 몸을 함부로 막 썼더니 밤에 몸살인지 뭔지 으실으실 떨리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약 먹고 살아났고, 아침에 좀 쉴까 하다가 어제 가야 하려고 했던 몇 군데 사원들을 미인탈레 가느냐고 저녁에 가기로 하고 일정을 바꿨었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나름 의미 있는 유적지들이라 포기하기 좀 아쉬워서 오늘 아침에라도 잠깐 갔다 오려고. 오늘은 트링코말리라는 곳을 이동해야 되는데 버스가 한 11시쯤 되니까 오전에 일찍 갔다 오려고 나왔습니다. 어제 서양 친구들이랑 여행하면서 느꼈지만 이 투어나 이런 거 사실 같이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성향도 너무 다르고, 그들은 뭐 입장료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마인드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왔으니 비싸더라도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제 투어를 둘로 나눠서 했더니 조금 방향이 갈리기는 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오전에 좀 여유있게 갔다 오려고 합니다. 날씨는 참 좋네요. 아누라다푸라에 와서 비도 오고 또 어제는 하루 종일 투어 다니냐고 제대로 동네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게 체력이 안 되면 돈을 쓰면 되는 거였는데 생각이 짧았네요. 널 굳이 한 4km, 5km 되는 데 걸어갈 생각을 했었는데 툭툭 타면 될걸. 그리고 툭툭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핑미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게 싸긴 한데, 오늘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지나가는 툭툭을 잡으면 흥정이 되니까 훨씬 싸게 갈 수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툭툭을 타고 일단 마하보디 트리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뭐 듣기로는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나무를 일부분 가져와서 여기 심어서 키운 거라고 해요. 근데 정작 아마 인도의 그 부처님이 진짜 깨달음을 얻었던 그 보리수 나무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없어진 걸로. 그래서 여기에서 자란 그 나무를 다시 인도에서 어느 정도 좀 가져가서 다시 심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저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 자체가 사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주변에 나머지 한 두 개 정도의 사원이 있는데 간 김에 같이 돌아보려고 해요. 아무튼 아침에 신나게 툭툭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순례를 오셨네요. 스리 마하보디트리라는 나무 자체가 상징적인 곳이라 사원이 조성된 그곳에 왔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불심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기도를 하거나 순례를 할 때 표정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이에요. 되게 감격, 또 행복, 뿌듯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저렇게 주로 이제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기 전에 굿모닝 와서 아이의 이런 건강과 이런 무사출산 뭐 이런 걸 기원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삶에 있어서 종교가 아주 밀접해 있는 거죠. 심지어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잠깐씩 들려서 참배하고 가기도 하고, 저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종교에 대한 깊은 마음입니다. 역시 신발은 벗어야 하고 아마 여기다 맡겨놓고 약간의 도네이션을 하는 거겠죠. 신발을 맡기고 오늘도 양말인 채로 다녀야 합니다. 여기도 역시 문스톤이 있습니다. 이 문스톤을 보면 볼수록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멋있습니다. 이런 러그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집 앞에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느낌도 좋고, 딱히 종교에 대해 뜻을 갖지 않더라도 의미는 좋은 거니까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신성한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니까 이런 러그를 하나 만들어서 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발로 다니는 건 너무 뜨거워서 양말을 신었더니 너무 좋긴 한데 아마 매일 양말을 하나씩 버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뒤에 있는 거대한 나무가 마하보디 트리예요. 인도에서 가지 하나를 가져와서 심었던 나무가 저렇게 커졌다는 게 참 대단하죠. 역시나 문스톤을 지나서 내부에 있는 불당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부처님이 모셔져 있겠죠, 불상이. 사람들이 축원 종이 같은 거를 저기에 올립니다. 저게 나중에 어떤 축원 종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Hello. 학생들도 많이 와 있고, 저게 무슨 끈이나 띠 같은 건데 저걸 묶는 게 어떤 자신의 뭐 이런 바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축원 같아요.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 앉아서 열심히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고요. 두 손 가득 조심스럽게 올릴 것들을 가지고 다녀요. 어느 종교나 참 이 지극한 마음은 보는 이로 하여금도 약간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공간이네요. 역시 이렇게 소중하고 성스러운 공간 앞에는 문스톤과 가드스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 가운데 계단을 받치고 있는 이 작은 난쟁이들은 바나마라고 하는데 비슈누의 화신 중에 하나래요. 정말 거대한 보리수 나무예요. 이 나무는 결국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보리수 나무, 현재 인도에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잘려나갔고요. 그 아쇼카 왕의 딸이 이제 비구니였는데 그분이 이 가지를 원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보리수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이곳에 가지고 와서 심었대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서 현재 역사상 기록으로 남아 있는 언제 심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합니다. 한 23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보리수 나무가 여기서 다시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의 나무입니다. 제가 볼 때도 굉장하네요. 문헌으로 남아있는 언제 심었는지가 정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보리수 나무의 가지가 이곳에서 이렇게 크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스리랑카 사람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겠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한 500년 정도를 흔히 무불상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이후에 이제 간다라 미술이 등장하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에 의해서 또 헬레니즘 문화하고 결합을 통해 가지고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보다 사실적인 어떤 이런 미술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불상의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전까지 무불상 시대 동안은 사실은 부처님의 뜻이기도 했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불상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부처님의 흔적, 부처님의 자취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숭배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부처님의 발자국이라던가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곳,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 심지어는 부처님의 살이나 부처님의 어떤 이 뼈들 이런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스리 마하보디 트리 이 사원, 스리 마하보디 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보리수 나무를 가져와서 여기다 심어서 저 나무가 저렇게 컸으니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이 지역에서는 충분히 신앙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봐도 이 나무가 워낙 거대해서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되게 신묘하고 영험한 느낌이 들고 심리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굉장히 신실하고, 사실은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 마음 자체는 누가 됐든 어느 종교가 됐든 숭고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울리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승려들을 위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 줄에 40개씩 1600개 돌기둥이 4개, 그러니까 40개가 하나의 한 줄로 1600개 돌기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동으로 된 기와가 올려진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면적은 1.2에이커 정도라고 하니까 1.2에이커면 한 4,800 제곱미터, 우리나라 따지면 한 1,400평쯤 되는 면적이거든요. 사실은 스리랑카의 전통적인 건물들의 형상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별로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돌을 물론 제가 스리랑카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돌이 정말 많구나였는데, 그 돌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둥으로 가공을 하고 여기에 지붕이 올려졌을 때 실제 건물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는 몇 개의 그 유적이 하나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를 참배하고 조금 걸어가다 보면 또 하나가 나오고 그러네요. 여기는 루안 웰리사야 스투파라는 탑이고요. 부처님의 사리가 가장 많이 모셔진 스투파라고 해요. 부처님의 살이 한 돈이 앉혀져 있다고 되어있죠. 한 톤 말고 한 돈. 이 한 돈이 우리나라의 그 3g 정도 되는 그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처님의 살이 중 가장 큰 유물이 모셔져 있다고 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대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있지만, 그리고 이게 원래 55m였는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왕에 의해서 계속 증축되고 해가지고 현재는 103m쯤 되네요. 이게 한 1900년대 초까지는 여기가 밀림이고 이렇게 황무지로 있었는데, 한 스님의 기금 모금 노력 끝에 20세기 초에 발굴돼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거대하네요. 확실히 유명한 곳이라서 참배객이 정말 끝없이 줄을 이어서 들어오네요. 와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와, 발바닥이 진짜 뜨거운데 저 멍석으로 걸어야 되는데 가운데를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꾹 참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뜨겁습니다. 사진은 찍어야겠고 발바닥은 1초 이상 못 대고 있겠고 굉장히 어렵고 험난합니다. 이것도 고행의 길이고 순례의 길인지는 모르겠네요. 발바닥 진짜 엄청 뜨겁습니다. 양말 아니었으면 이미 발바닥 껍데기 다 까졌을 거예요. 일단 이 아누라다푸라 신성도시 내에서 유적 부분에서는 규모는 제일 큰 것 같고요. 이게 또 하얀색이다 보니까 더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찾는 사람들의 표정이 참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그런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저도 마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트윙코말리 가는 버스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Where is the 트윙코말리? Trincomalee. Trincomalee, you want? Yeah, thank you so much. 숙소 바로 옆에 있는 호수인데 산책길이 아주 잘 돼 있네요. 근데 숙소 근처에는 맨날 밤에만 있어서 감이 나와볼 엄두도 안 났었네요. 트링코말리 가려고 앙라다프라 버스 스탠드에 왔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 친구들도 저렴한 버스를 탄다고 해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확실히 서양 친구들은 약속 시간에 대해 굉장히 캐주얼합니다. 오겠죠? 뭐 버스 시간 11시 15분이라는 거 아니까. 아직 트링코말리 가는 버스는 안 왔습니다. 10시 30분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뭐 약간의 스리랑칸 타임이 있겠죠. 그래도 버스들이 전부 다 번호하고 목적지들을 적어놓고 있어서, 물론 정말 치밀하다면 저 번호들도 어떤 행선지 방향대로 넘버링을 했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전 지역을 커버한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 여행 다닐 때 버스는 이 버스가 어디 가는 버스인지 제대로 알기 힘든데, 스리랑카는 버스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상태가 와우, 마치 나이트클럽 같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버스 컨디션이 좋고요. 에어컨은 뭐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엔 미셸과 아론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제 배낭은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기사님 옆에 자리하고 저와 함께 트링코말리까지 갈 겁니다. 버스가 달리면 되게 시원한데 서 있으니까 찜통이에요.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많지는 않아서 아마 뭐 앉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저렴하게 500루피 정도라고 하니까 뭐 1,500원, 2,000원, 2,000원이네. 2,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렴하게 트링코말리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km 정도 되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뭐 오래 걸리면 3시간 반 좀 걸린다고 하니까 가는 동안 풍경도 즐기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만 많지 않으면 버스도 좋죠 뭐. 비록 에어컨은 없지만.
진짜 다채롭습니다. 한 번에 사람들이 확 내렸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왕창 탔다. 지금은 스쿨버스 모드예요.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사는 녀석들은 개구지고 저 사이즈는 수줍음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아이들의 모습은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힘들고도 어렵고도 재밌는 여정을 거쳐 트린코말리에 도착을 했고요. 숙소에 왔는데 어쩐지 싸다 싶어서 예약한 숙소는 에어컨이 없는 선풍기만 있는 방이래요. 그래서 에어컨 있는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협상을 준비 중입니다. 또 치밀한 협상 계획을 짜서 에어컨이 없는 제가 예약한 방은 한 9,000원 정도 되는 방인데 지금 저 아저씨 얘기로는 에어컨 있는 방은 대략 한 12달러니까 한 5,000~6,000원 뭐 이렇게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리랑카 루피로 3,000원에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선풍기만 있었던 아누라다푸라 방이 1,500이었는데 여긴 하루에 3,000이네. 아무래도 여기는 휴양지라서 저렴한 숙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번 그 정도 가격에 머물러 보려고 해요. 사실은 12달러면 크죠. 제가 지금 예약한 여기가 7달러, 8달러 이런데 12달러를 다 준다는 걸 2배라서 아무튼 한번 잘 이야기를 해서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숙소 주인 아저씨와 치열하게 협상을 한 끝에 나는 3,000을 숙소 주인 아저씨는 3,500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결국엔 3,300에 극적인 타협을 했습니다. 원래는 2,500이거든요. 근데 이 에어컨 때문에 800, 하룻밤에 3,200원을 더 내고 가네요. 근데 덥지는 않은데 이 선풍기가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습해요. 그 습한 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고, 여기는 뭐 화장실인데 쓸데없는 화장실이 없네요.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에 며칠을 묵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제 담블라로 가서 시기리아 뭐 이런 데 가서 볼 거라서 뭐 일단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책상도 있으니 영상을 좀 편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숙소는 바닷가 완전 근처고요. 100m 정도만 가면 바닷가가 있고요. 동물들의 천국입니다. 까마귀, 저 멀리 개들, 요 가까이 고양이. 와우. 저 앞에 바닷가가 있다고 해서 한번 나가보는 중이에요. 근데 해변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해변이 있고 말 그대로 그냥 바닷가들도 있어서 사실은 메인 비치로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 까마귀들 진짜 많습니다. 할라. 생선 비린내가 확 나는 걸 보니 고기 잡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와, 비치는 엄청 크네요.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비치가. 여기는 갈매기 대신 까마귀가 아주 내륙과 바다를 다 점령하고 있네요. 아, 지금 막 고기잡이 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생긴 걸 보면 뭐 꽁치나 정어리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이 가까운 쪽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배를 이용해서 바닷가 근처까지 그물을 당긴 다음에 그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당겨서 잡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많이 잡혔네요. 이 바다는 발리나 태국을 가야 되나 봅니다. 여기도 사진으로는 되게 이뻤는데 막상 와서 보니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바다네요. 여기도. 그리고 뭔가 해변이 뭐 이렇게 물놀이를 즐기는 해변이 아니라 고기를 잡거나 이런 피싱 에어리어 같아요. 버거킹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킹버거더라고요. 킹버거에서 900루피짜리 뭐 1000루피인가? 아무튼 뭐 비쌉니다. 4,000원. 근데 뭐 콜라랑 비교해서 보면 사이즈는 그냥 서브웨이에 있는 15cm 그거마보다 좀 작은 사이즈 정도 되네요. 항상 여기는 뭔가 이렇게 로컬 음식이 아닌 걸 먹으면 항상 가격 대비 실패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